그리고 이제 양가애착은 몰입애착, 아까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애착이라고도 하고, 이 양가애착은 자기 이미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괜찮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사람한테 나오도록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징징 거릴 때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착을 한다고 해서 다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쁨도 많이 받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은 느낌? 거절감을 되게 많이 느껴서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감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 연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막 집착하고 막 그 매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양가애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이제 희생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들 유형 되게 많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이제 양가애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는 주로 이제 좀 짝을 이뤄가지고 하는 운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테니스라든가, 그러니까 수영 같은 거, 헬스 이런 거보다는 테니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짝 이뤄서 하는 거? 근데 탁구 또 그쵸? 짝 이뤄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짝 이뤄서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좋다는 거고요. 혼란애착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언제 느닷없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가애착은 분노잖아요. 내가 원할 때 안 해주는 거라서. 근데 이 혼란애착은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늘 긴장하고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본 그 아이도 이게 부모한테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느닷없이 언제 나한테 뭔가가 닥칠지 모르는 거라서 불안하다. 그래서 자녀가 도대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디서 참아야 되고 내가 얘를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되고, 이게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를 막 넘나드는, 그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뭘 하시면 좋으냐면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회피나 그다음에 양가,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도 상담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상담을 받는 건 꼭 환자라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도 얼마 전부터 그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상담 공부를 한 이후에 혼란애착에서, 여전히 혼란애착이지만 되게 달라진 건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느닷없이 아이들한테 버럭.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얘기할 때 아빠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언제 아빠가 버럭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늘 긴장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화를 어디까지 내야 되고 어디까지 조율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화가 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끝없이 가요. 그러면 이제 되게 심해지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저한테 신호를 주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신호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으면 제가 여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알아차리게 되는데, 초기에는 그거를 신호를 줬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한번 감정에 휘몰아치면 이거가 뭐라고 하냐면 함몰된다 그래요. 그냥 훅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라서, 내가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나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애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너 여기서 끊고 싶어? 안 돼. 잘 안 돼요. 근데 과감하게 거기서 딱 끊을 수 있으면 그만큼 이제 나한테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한 감정에 몰입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여보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말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랬다가 지금은 여보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
들어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들어가. 아빠 지금 화났으니까 들어가.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고 여태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그 점에 있어서는 되게 높게 사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피 애착이든 양가 애착이든 혼란 애착이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상담비가 사실은 지역마다 다 다르고 비싸요. 비싼 데는 교수님들한테 받으면 15에서 20? 12? 강남은 제가 지금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강남은 원장님한테 상담받으면 12만원, 그 다음에 놀이치료는 7만원, 성인 상담은 10만원 이래요. 근데 이제 50분에 얄짤없이 50분에 딱 끊어요. 그런데 이제 늦잖아요. 늦으면 더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내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키는데, 근데 이제 지역마다 어떤 데는 5만 원 하기도 하는데 상담비가 싸다고 해서 상담을 못하냐?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냐? 제가 받아보니까 유명한 교수도요. 나랑 안 맞으면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내담자도 다 서로 자기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4회기 정도는, 4주 정도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간을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계속 상담할 수 있겠다. 이 사람한테 내가 상담받을 수 있겠다가 4회기 지나서 물어봐요. 상담자가. 어떠세요? 계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하면 괜찮으면 네, 저 지속할게요. 아니면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야지. 네, 그러면서 더 안 좋아져. 네. 더 안 좋아져.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상담자가 그걸 빨리 민감하게 알아채서 이분이 나랑 안 맞구나. 그러면 상담은 여기서 종료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무료로 상담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지원센터에 가면 10회기를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상담, 개인 상담, 아이들 상담 다 10회기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안 받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10회기 정도 받아보고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가정지원센터는 10회기가 지나면 돈을 받긴 하는데 싸요. 아주 싸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지속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혼란뿐만이 아니라 같이 다 상담을 이제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양가 혼란 애착에서 이제 억압,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혼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양육이 되었길래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건 중요하고요. 부모님을 이제 사실 부모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지금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 그렇게 키웠잖아. 엄마가 나 계속 거부했잖아. 나 엄마 무릎에 안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파서 싫어했잖아. 이제 엄마한테 따져요. 그럼 엄마가 가면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내가 진짜 너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게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 그랬잖아. 엄마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저도 그거 잘하는데 저희 애가 엄마 이거 짜! 그럼 야 짜긴 뭘 짜? 제 입엔 안 짜니까 야 짜긴 뭘 짜? 그냥 먹어. 근데 얘 입엔 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자기의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야 짜긴 뭘 짜? 난 그럼 이게 짠 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이 아이는 그게 짠 거와 단 거 이걸 잘 구분. 근데 이게 모든 거에 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애가 울면 울게 왜 울어? 이게 울 일이야? 이게 울 일이야? 근데 애는 이게 울 일이라고 우는 거거든요. 애는 막 하늘이 무너지고 슬퍼서 우는 건데 부모가 봤을 때 울 일도 아닌데 같지 않게 울고 있어. 이게 울 일이야? 그러면 얘는 나중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울어야 이게 울을 상황인가? 아닌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아이고 네가 그걸 느꼈어. 아 그래서 이렇게 슬퍼서 울었어. 그랬구나 하고 우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받아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너 이 새끼 동생을 왜 때려? 동생 때리는 건 잘못한 거야 부터가 아니라 동생을 때렸네. 관찰을 먼저 해주셔요. 동생을 때렸네. 동생 지어 박았네를 먼저 관찰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가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를 때렸어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가 화가 많이 났었구나. 화가 나서 얘를 때렸구나. 요걸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화가 나서 얘를 때렸구나를 엄마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또 듣게 돼요. 그럼 자기의 행동을 인식하죠. 그리고 나서 때린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때린 거에 대해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가 많이 화가 났었는데 때리면 네가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어때? 때리고 나니까 화가 풀렸어? 풀릴까요? 안 풀리죠. 아니 할 거예요. 그래 안 풀렸구나. 그럼 때린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네. 그럼 화가 풀리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것 뿐이고요. 실제로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연습하시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이제 어제 문장 완성 검사에서 우리 아빠는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했겠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엄마는 말이 많다. 그쵸? 근데 제가 집에서는 사실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을 하죠. 우리 엄마는 맨날 화내지만 속은 여리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화내는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애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런데 이제 화를 내는 건 인정하는데 속이 왜 여리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내는 것조차도 얘는 엄마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저는 사과해요. 그래 엄마가 요즘 많이 화냈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할 땐 좀 하더라도 바로 사과해요. 그래서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아.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진짜 엄마가 미안하다. 그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넌 어땠니? 그때 너는 어땠니? 하고 마음을 반드시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럼 그때 나 마음이 이래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진짜 그때 진짜 너무 황당했겠구나. 너무 진짜 너 화가 많이 났었겠구나 하고 마음 읽어주고 그래 다음에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 하지만 잘 안 될 수는 있어 하고 이제 전제 조건을 까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제가 이제 화낼 때 딱 바로 이유를 찾더라고. 아 우리 엄마가 지금은 더워서 그래. 제가 여름 많이 타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름엔 주로 엄마가 화를 좀 많이 낼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요새 여름이라 좀 짜증이 많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찾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한테 사과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는 안전한 대상이 이제 돼줘야 되는데 부모가 안전한 대상이 돼주려면 아까 첫 번째 얘기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기지가 돼줘야 되고요. 이 안전기지라는 건 언제부터냐면 태어나서부터예요. 우리는 이제 입양을 해서부터죠. 그래서 입양을 해서부터 부모가 안전함을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안전기지가 안 되는 입양 부모가 가장 안전기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입양 부모가. 그냥 우리는 입양 부모 말고 그냥 부모일 때는 그냥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일 때는 안전기지가 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입양 부모로 변모할 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양 부모란 타이틀은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입양 부모로서 안전기지가 안 돼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왜 안 낳아줬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갈자가. 그런 거 아이가 니팔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포기예요. 포기. 네. 근데 포기라는 게 그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포기라는 건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는 거하고 똑같죠. 거절되면 포기하잖아요.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니팔자야.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렇게 농담 삼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릴 때 왜 나 안 놔줘서? 나 놔주지. 엄마 이렇게
저희 딸도 막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네. 몇 살 때? 지금 한참 물어.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에요. 6, 7살 때 한참 물어보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낳는 것도 중요한데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네. 자기는 낳아주길 원한다고 얘기하지. 자, 들으셨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 왜 나 안 낳아줬어? 근데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나도 엄마가 나를 낳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건 때 어때요? 옷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네. 힘주고 낳아줘요. 네네. 잘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왜 엄마 나 왜 안 낳아? 나 엄마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그 순간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훅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다행이다. 안심이 돼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다니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아프고 안심되는 걸 훅 아이한테 확 던져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기분을 확 전환시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방금 얘기하셨냐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입양을 해서 네가 잘 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나 엄마가 낳아주지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나 마음이 엄마 나 마음이 내 마음이 이거거든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다. 외로운가? 그렇죠? 오빠를 부러워해요. 엄마 나 낳아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엄마와 그러니까 아빠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엄마 아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입에서 늘 엄마가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들 반응이 아빠는 별로 필요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낳아주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연결이 안 된 걸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나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엄마랑 연결되고 싶어. 나 낳아주지. 왜냐하면 낳으면 뭔가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안 낳았어. 입양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심리적인 유대감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얘가 딱 끊어지면서 마치 세상, 그러니까 탯줄이 딱 잘릴 때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 나 죽겠구나라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널 안 낳았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심리적인 탯줄이 다 끊어져 버리면서 아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막 온통 다가오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제 엄마를 붙잡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에 집착하거나 뭐 놀잇감에 집착하거나 장난감에 집착하거나 뭐에 욕심, 그다음에 먹을 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엄마에 집착하거나 왜냐면 자꾸 뭔가를 연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연결하고 싶은 마음 또 연결이 안 돼서 슬퍼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치 엄마가 낳아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 딸 어때? 꼭 반드시 그래서 어때? 너는 어때? 라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럼 아이가 얘기할 거예요. 슬퍼. 나 엄마 연결 안 돼서 슬퍼. 이러면서 이제 애가 막 이렇게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감정을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고 얘도 이게 아픈 게 싫으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됐던 아이들은 빨리 감정을 없애고 아니 뭐 그래도 괜찮아. 입양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서는 슬픈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부모가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슬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가 안 낳아줘서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래서 어때?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아이가 만약에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훅 하고 부모의 마음속에 쑥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 자기 감정이 부모 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됐다라고. 이게 이제 심리적 유대감이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너는 어때? 그래서 너는 어때? 이거를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정기지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공개를 할 때. 그죠? 공개할 때는 갑자기 다 불안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어릴 때는 키웠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한테 공개해야 되고 어린이집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시기가 오면 다 접어요. 탁탁탁 이제 텐트 접듯이 다 접어가지고 후다닥 이제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는 안전할까요? 내 집안에서만 사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가 왜 이제 7개월, 그 다음에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가 9개월, 그쵸? 10개월 되면 빠른 애들은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거든요.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이거 고호의 첫걸음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여기 보니까 이제 돌 좀 지난 아이 같죠?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아빠죠, 아빠. 이제 엄마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의식 속에 알 속에 자기와 엄마가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24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하나의 알 속에 2개의 알이 있는데 그 알이 하나 밖으로 조금씩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자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4개월이 되면 자아라는 것이 생겨서 나. 그래서 24개월이면 3살, 4살이죠. 그때 이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때 엄마랑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빠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일로 와 이러면 이제 걸어가잖아요. 자, 그럴 때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세웠나요? 그쵸. 바깥쪽, 세상 쪽으로 세웠죠? 자기 쪽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세우고 애를 보내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이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으면 아이를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 있죠. 이제 애가 돌 정도 되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계단도 올라가 보고 이제 이런 거에 꺼내도 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첫 세상을 향해서 탐색을 시작하는 게 6개월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개를 들고 앉잖아요. 앉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누워서 볼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는 뭔가 만지고 싶어서 손을 뻗어서 갖고 오고 싶으니까 기어가기 시작해요. 기어가다가 일어서거든요. 이제 높은 거를 갖고 싶어서. 자, 그럴 때 엄마가 내 무릎에 앉혔는데 애가 기어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가서 뭘 만졌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지켜보고 그거 갖고 왔어 세상에 이러면서 갖고 돌아왔을 때 칭찬해주고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걸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저렇게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가 이 엄마의 모습처럼 아이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엄마는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가 한없이 나가는 게 아니죠. 가다 보면 욕구가 나는 나가고 싶어라는 욕구가 아이의 심리에 하나가 생긴대요. 근데 한없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불현듯 불안해져요. 나 이렇게 나가도 되나?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엄마를 자꾸 찾죠. 그럼 이제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갔다 와. 이러고 하면 이제 애가 괜찮구나. 또 가요. 또 돌아가요. 가다가 또 돌아가요. 그렇게 하죠. 그럴 때 그때 바로 이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이제 안전기지가 돼주는 건데 이때 불안한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애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가잖아. 빨리 안 돼. 거기 아니야. 빨리 들어와.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랑 같이 가주셔야죠. 그죠? 저기가 가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난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이제 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서 아이고 여기가 와보고 싶었어. 그래 뭘 만지고 싶었어. 이거 이러면서 만져봐. 이러면서 이제 아이랑 하나
같이 해보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주고 돌아왔을 때 거기까지 갔다 왔어. 너무 잘했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근데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봐 하고 또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탐색을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데 나가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딱 막아버려.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엄마를 버리고 싶어요. 난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귀찮아요. 그리고 딱 나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이제는 무서워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문을 딱 닫아버려요. 거봐, 너 그러니까 엄마가 너 혼자 나가지 말랬지? 그래갖고 왜 걸어가가지고 괜히 엎어져서 다치고 그래? 이러면서 막 애를 혼내요? 그러면 다시 또 엄마한테 잡혀 먹힐 것 같아요. 이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함입이라 그래요. 엄마한테 잡혀 먹힐 것 같은 이 아이는 공포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잡고 들어오고 싶은데 엄마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래서 이제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거를 나가고 들어오고를 잘 조절을 해줘야만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탐색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 입양 부모는 이때가 언제냐면 입양을 공개할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육할 때는 당연히 요거를 하시죠. 그런데 양육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가 약간 내가 불편했다. 뭔가가 불안했다 하시는 분은 입양을 공개할 때도 이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겠다. 그 다음에 주변, 내 아이 친구 엄마들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쪽으로. 그래, 거봐. 또 얘기해봤자 가서 놀림만 받잖아.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냥 우리 식구끼리 비밀이랬잖아. 그냥 우리 가족만 알도록 해. 이러면서 이제 자꾸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입양아로서의 경험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미 입양아의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난 입양아에 우리 엄마가 안 낳았대요. 우리 아빠가 나 안 낳았대요. 난 입양아인데 바깥에 나갔는데 입양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부정적인 경험이 딱 다가왔을 때 얘가 혼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가 입양아로서 아장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부모가 입양아로서 자꾸 좋은 경험을 하나 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제가 전에도 한번 캠프 같은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유치원에는 가서 막 얘기해요. 그럴 때 부모가 미리 가서 판을 깔아놓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안 듣고 있다가 몰랐다가 애가 나는 입양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저께 대전에 사는 어떤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요. 걔는 4학년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걔는 어릴 때부터 공개거든요. 근데 걔가 4학년 시간에 이제 다양한 가족도 아니었어요.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왜 입양도 보니까 차별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 느낌이 자기가. 그러니까 손을 딱 들고 저는 입양 가족인데요. 입양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입양 가족이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차별의 주제는 싹 없어지면서 애들이 웅성웅성 뭐? 너 입양이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야 그럼 너는 그럼 너네 엄마는 너 가짜야? 막 이런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나와요. 막 너네 엄마 가짜냐? 널 버렸냐? 너 주워왔냐? 이제 딱 나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딱 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급해지셔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 선생님이 되게 좋으시죠. 그거를 응원하시려고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이런 수업을 이제 하고 애들이 집에 가면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대요. 그랬을 때 괜찮은 엄마들은 그래 그 집은 입양가족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괜찮은 부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입양? 어쩐지 안 닮았더라. 뭐 이러면서 근데 걔가 부회장의 공부를 되게 잘한대요. 그러면 질투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쟤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학교에 공개 수업에 가면 아니 도대체 걔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켰어요? 모르니까 입양인 거 모르니까 막 얘기한대요. 근데 이제 입양인 거 알면 이제 하나 건수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의 시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어쩐지 입양 그래 이러면서 이제 걔는 이미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까봐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집이 있을 테니 제가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오늘 내용을 이러이러한 걸 했고 누군가가 이에 입양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혹시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 아이의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달라. 하면 어떻겠냐고 선생님이 먼저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이 보내시는 게 권위자가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렸더니 그거 하시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입양 교육 반평균 입양 교육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듣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 입양아로서는 자기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반응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사회에 당연한 얘기를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입양아로서 성취감이 훅 올라가요. 그러면 입양아로서의 자기 전지전능감이 생겨요. 그래서 입양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입양아로서의 전지전능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입양 사실을 공개하게 될 때 먼저 판을 깔아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래서 혹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입양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는 입양 가족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요렇게 반응해 주세요. 하고 멘트까지 아예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길게 어머나 너희는 입양가족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넌 언제 입양이 됐니? 어머머 그랬어? 이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애한테는 와 너희 입양가족이구나 어쩐지 너희는 행복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딱 두 마디만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피드백을 딱 좋은 걸 듣게 됐잖아요. 자기가 한 발 세상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괜찮아요? 그럼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들이 계속 있으면 전지전능감이 생기죠. 근데 계속 전지전능감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애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병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인간은 과대 자기가 한번 생겼으면 적절한 좌절감이 훅 해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하구나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양하려서 좌절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구가 놀림을 하겠죠. 당연히. 야 그럼 너 고아였어? 너 주워왔어? 근데 애들은 이게 놀리려고 작정해서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라 그냥 전달한 건데 그거를 듣는 아이가 놀림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라서 혹시 그런 이 좌절된 경험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를 알려주셔야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요렇게 얘기를 하렴.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잘 나가서 부모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아도요 혼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질문 거.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네.
네,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얘기를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특별히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어린이집부터 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선생님한테 따로 다니면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강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이제는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까지 굳이 내가 먼저 알릴 필요는 뭐 있나.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밝히지 않고 이게 학교 학년기를 다 끝날 때까지도 애가 안 밝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어릴 적 경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밝히는 게 내가 별로 이득이 안 됐던 경험들을 많이 한 아이는 안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의 입양 사실을 아이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가서 판을 깔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은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입양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다양한 가족들을 경험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그 언지를 주는 걸 통해서 선생님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객관적인 말로 마무리를 딱 해주시면 아이가 너무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들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학년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4학년이잖아요. 제가 큰애를 몇 살까지 얘기를 했냐면 6학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정말 도저히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지겨워서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게 지겨운데, 근데 저는 아이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4학년인 저희 막내딸은 제가 이제 2학년 때까지 갔고요. 3학년 때는 제가 바빠서 그 상담 기간을 못 챙겼어요. 못 갔고 4학년이 돼서 이제 2학기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가 1기에 이제 입양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모임 갔다 왔다, 뭐 친구 만났다 해서 하니까 선생님이 얘가 입양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친구들하고 다 집에 간다고 나갔다가 뭘 두고 와서 집 이제 교실로 다시 혼자 들어온 거죠. 근데 선생님이 못했구나 기회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니까 달라 일로 와봐. 너 입양됐어? 너 네가 입양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표정도 너무 막 이렇게 불쌍하게 막 이렇게 그래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한테 창피할까봐 너 혼자 몰래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아이한테 그 다음에 반응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네 마음이 어땠니?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 내가 그랬지. 선생님 입양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입양이 왜 창피해요? 입양 가족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입양이 돼서 저희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 한 대 맞았겠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안 찾아가도 되겠구나. 안 찾아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딱 느닷없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믿으시면 돼요. 잘 키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처가 안 된 아이도 있고 연습이 안 된 아이, 저는 애들 수없이 연습시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정말 이렇게 누르면 나올 정도로 계속 연습시키고 말하는 거 계속 연습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아이들은 느닷없는 상황에서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상담 기관에 가서 선생님 저희는 입양 가족인데 선생님 혹시 모르셨죠?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왜 입양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왜 입양했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은 팁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희는 뭐 아이가 안 생겨서 아니면 뭐 출산을 했는데 또 뭐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그거 쓸게요. 저 그거 이용할게요. 막 이랬거든요. 왜 입양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입양이 나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마 분명히 입양을 이제 아이들이 그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저희 아이가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개 입양 가족이고 아이한테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확 청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책임감을 훅 떠안아요. 그러면서 도와줘야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얘가 반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입양이 안 된 아이들도 비입양 아이들도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시고요. 반편견 입양 교육을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양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편견 교육을 객관적으로 아예 외부 강사가 딱 와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누구의 입에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입양이 아니라 아예 교과서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 주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주제로서 얘를 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학년마다 가시면 좋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한번 딱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단영이 4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가서 또 편지를 드렸더니 그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한테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또 드리고 해서 6학년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단영이는 그래서 그런지 그 입양에 대해서 그게 자랑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거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안정 애착 놀이도 제가 거기 책자에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불안정, 회피다, 양가다, 혼란이다 이래서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안정 애착 형성 놀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누가 해주시면 좋냐면 아빠들. 그래서 놀이는 아빠들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엄마랑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책자에 제가 이런 거 다 넣어놨죠. 네, 그래서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자극해주는 거 있잖아요. 촉각, 시각, 후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해주는 그런 놀이, 신체 놀이 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기감을 느낄 수 있는 프린팅 있잖아요. 이렇게 호일 프린팅 여기도 나오는데 내 몸,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내 몸을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라는 거에 정체감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거에 되게 좋아서 이런 놀이들, 그다음에 다시 아기로 돌아가 보기, 양육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놀이치료에 아이들이 그 심리적으로 되게 아픈 아이들이 오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형놀이에요. 인형한테 우유 주고 엄마가 너무 차갑거나 엄마가 너무 매정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 돌봄 있죠? 그거를 인형을 통해서 해줘요. 그래서 집에 인형놀이 세트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집에 텐트 같은 것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요즘은 싼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참견을 안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위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텐트라는 건 엄마의 자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이완이 돼요. 그럼 감각이 긴장했던 감각들이 쫙 이완이 되면 성감대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위를 하는데 자위를 하면 그거를 허벅 할 게 아니라 자위를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느끼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데 자위를 할 때 허걱해서 그거에 이제 민감하게 빨리 없애버리거나 이제 너무 관심을 갖고 이러면 참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한 발달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열리지 나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열리지 나무도 요런 열리지여야지 요런 열리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너무 사실은 밀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열리지가 좋아할까? 서로 독립적으로 서 있대. 이렇게 긴밀하게 밀착을 해야 될 때는 밀착하고 빨리 또 분리돼야 될 때는 빨리 분리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내가 아인지 아이가 나인지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아이가 혼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뭐 양육에 관한 거라던가 아이들 이제 심리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입양에 관한 거 이런 거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저기 소장님이 제 메일 아세요. 그래서 메일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세요. 그러면 제가 틈나는 대로 보고 이렇게 좀 그 조언이나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하셔도 되세요. 메일을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폭주한데 메일이. 아, 폭주. 아, 근데 폭주하지 않더라고. 제가 예비 양부모 교육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없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입양된 아이들이 혹시 부모한테 버려질까봐 이런 그 잠재된 불안감이 있나요?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없는 아이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된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단영이랑 다윤이가 그거를 억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입양아로서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부모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이러면 이게 뭔가 부정적인 그 반응으로 아이가 이제 내면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불안한 상황과 입양을 자꾸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서 혹시 나도 우리 부모가 다시 또 나를 입양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한테 초기에 입양 사실을 이제 공개할 때 아이가 그거를 처음 듣고 이제 충격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아이의 감정이나 이 혼란을 좀 안정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이가 어떤 시기가 오냐면 생부모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시기가 와요. 호기심이 마구마구 발동하는 시기가 와서 물어봐요. 나 나중 엄마 어떻게 생겼어? 나를 뭐 어떻게 낳았어? 난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였어?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큼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보만큼을 다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너를 키우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뭘 버린 게 아니야.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부모될 준비가 안 됐던 거야. 부모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를 키우지 못했던 거야를 해야지. 아이들은 왜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해도 다 누구 탓을 하냐면 내 탓을 해. 내가 못생겨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때 엄마가 이불 위에서 그냥 그 시간에 자라 그랬는데 내가 앉아서 내가 때를 써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야. 아이들은 다 자기로 귀인을 하거든요. 근데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낳아준 부모가 너를 안 키웠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못생겨서,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자기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양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는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널 키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부모의 초점을 맞춰서 부모의 행동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그랬지만 엄마 아빠는 그렇더라도 절대 너를 보내지 않았을 거야. 엄마 아빠라면 널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야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소장님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부모를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보고 싶거든요. 실체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애들이 왜 그 생부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실체가 없으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훅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체가 저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하면 돼요.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는데 내가 조정할 수 있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임신한 여자만 뭐 저 사람이 날 낳아준 엄마인가? 홀트 선생님이 날 낳아준 엄마인가? 이러면서 이제 자꾸 실체를 잡고 싶어 해서 불안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생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생김새가 궁금한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홀트의 이제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생부모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도와달라. 그래서 언제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하고 근데 찾아가면 이제 소장님한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전해 주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때는 아마 아이가 7살에서 초등 저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이가 뭘 할 수 있냐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너 있잖아, 널 낳아준 엄마 아빠를 이렇게 궁금한 거 소장님한테 이제 우리가 물으러 갈 건데 너는 뭘 묻고 싶니? 그래서 아이하고 그걸 같이 작성하세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쭉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20가지인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직접 소장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도 하나 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찍으면서 그럼 선생님 저를 낳아준 엄마는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나이는 몇 살인가요? 키는 몇 센치인가요? 어디 살았나요? 뭐 했나요? 뭐 나를 낳아준 아빠는 뭐 했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딱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장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고 싶다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오 보고 싶구나. 그런데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근데 아이들이 보고 싶은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생긴 게 궁금해서. 또 하나는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으면 피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젠가. 만약에 보면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내가 그 시기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법적인 거 그거 대줄 수 있잖아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사생활도 중요하고 널 낳아준 엄마 아빠의 사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었을 때 이후에만 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네가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을 수 있단다. 요거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주도권은 나한테 있구나. 내가 원하면 볼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구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아이가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감정 알아주고 그 다음에 호기심 궁금한 거 정보 부모가 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장님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쫙 법적인 것까지 이렇게 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아이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입양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겨서 누가 물어와도 입양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생부모에 대한 공감을 그 다음에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큰딸은 그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낳아준 아빠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널 임신한 걸 알고 낳아준 아빠가 도망가 버렸대. 이렇게 이제 그냥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처음에는 자기 애가 아닐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네 아이, 너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가버려. 이렇게 이제 그 상다 일지에 나왔더라고요. 야,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가버렸대.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아닐 수도 있지.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이 오빠가 애를 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만났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니 이 아빠가 널 낳아준 아빠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가버렸을까? 왜 자기 애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책임감 때문이겠지. 무서웠겠지. 이렇게 딱 그 마음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야. 나는 나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감정이 섞이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할 줄 아는 그게 중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과정들을 잘 지켜서 코온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막 서로 뿌듯했잖아요. 우리가 입양 부모로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양 모임을 잘 한 것이, 공개를 또 잘 한 것이, 이게 다 아이한테 영향이 갔던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둘이 뿌듯했어요. 입양 부모로서 정말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이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막 요새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생부모를 찾아왔는데 생부모 엄마가 신장이 하나가 망가져서, 두 개가 다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물어봐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나 줘야지. 얘기하는데, 야, 그거 하나 주면 나한테 너는 하나 갖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내가 생부모에 대해서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리돼서 도와줄 수, 이건 열리자고 똑같은 거죠. 분리돼서, 각각 독립돼 있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